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응원을 하는 윤 대통령은 죄가 없다.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오히려 내란 선동은 민주당에서 탄핵하면서 오히려 내란을 더 부추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주장인데요. 어제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 사건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전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회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제가 외신을 통해서 저 장면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측에서는 개업은 적법했다. 탄핵하고 예산 다 깎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계엄을 우리가 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나와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의 지난 담화, 29분짜리 담화랑 똑같은 기조의 이제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이 있었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모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모든 당협위원장 소속된 분들이 거의 99% 이상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하다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비상계엄의 권한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고 따라서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로 지금 다 결론이 나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수사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내의 모든 언론사까지 다 쫓아낸 상태에서 저렇게 일방적인 자기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장세동 경호실장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간적 의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계엄이라는 그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저런 식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게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기 했던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뭐 과거 이력을 우리가 꼭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광훈 사랑의 교회 목사님 변호했던 분이 있고 또 대부분 그 전 주장에서도 대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편향된 정치적 인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좀 헷갈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저 상황을 정확히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조본이나 검찰 수사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분들의 비상계엄 정당성 강변은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들을 처단한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겼던 포고문, 포고령 기억하시죠? 자, 저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관심이었는데 어제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예, 자 포고령 초안에는 저렇게 국민 통행 금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과거에 45년 전에 있었던 그 포고령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게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니 이게 국민 향한 것이 아니니 국민에게 불편하는 행동은 끼치지 마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통행 금지 저거는 밑줄 쫙 긋고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저게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용비어천가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을 미화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저것은 저 내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적었다, 내가 적었다가 그 적었다가 기획했다의 의미인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었다는 의미인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했는데 초법적인 위헌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크린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또 다만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통행권에 대한 부분만 했다 그러면 예.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모든 것이 했고 본인 책임이다, 책임지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거의 같이 읽었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드러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이 아이디어나 생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 의원님. 네, 저는 사실은 뭐 윤비어천가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요. 저 내란 범죄자들끼리 입맞춤, 증거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게 부적절하고 방송을 통해서 저게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예. 내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왜 방송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듣고 몸통은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포고령도 썼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도했고 작전사령관에도 3차례 전화를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두머리는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이다. 이렇게 입맞추잖아요. 그러니 긴급 이제 계속 체포 동의가 안 되면 긴급 체포라고 해가지고 이 현행범 자체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아니고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거는 단순하게 윤비어천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범죄자들의 입맞춤일 수도 있다 해서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입맞추기 시도일 수 있다라는 또 분석,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저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했느냐, 누구랑 상의했느냐라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 후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얘기가 거짓말이냐?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관에 일절 들은 적이 없다. 이게 진실 공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김용현 장관의 일단 내란 수사 혐의의 죄를 좀 낮추는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시에 국무회의 심야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절차가 그렇습니다. 적법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절차들이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국방장관으로서 건의는 했지만 총리에게 보고를 먼저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만약에 혐의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 당시 12월 3일에 심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도 적법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예.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측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겠죠.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데 특히나 저 부분이 어제 시점이 묘해가지고 저 부분을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이 말을 하자마자 민주당이 저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탄핵 소추안에 인용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어제 긴급하게 민주당이 작성하면서 저걸 추가했다는 것이 저 변호인 측에서 나온 저 발언을 근거로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진실은 뭐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각자의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 당시 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위자들이 각자의 자기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러이러한 절차와 정당성 때문에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은 이러이러하게 해왔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와 그 당시 그 국무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다 맞춰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속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조본과 검찰이 따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이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합수본을 만들어서 합동수사본에서 단일한 체계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수사 관련 자료를 다 모아서 한 군데서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각자 하면서 서로 자료도 공유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저는 수사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변호인단의 과연 전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너 죽자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한마디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엄령 선포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한 비선이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제대 이후에 불명예 제대 이후에 점집을 운영했다. 무속에 심취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사무 수행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노 씨의 수첩 관련해서는 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웅전 의원님,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속 논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바뀌면서 이거 뭐 택일도 계엄령 택일한 것도 저 수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주술적인 의미에서 12월 3일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부의 혹시 그런 거를 믿었던 그런 게 소환이 되면서 지금 막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선긋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그 연관성을 우선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용어 자체도 자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에 대해서 예. 자문했을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 신분 자체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인도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이 엄숙한 여러 가지 어떤 계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햄버거 가게에서 실제적으로 현직 말하자면 정보사령관 대령 두 사람을 데리고 영관급 장교 두 사람을 데리고 논의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판교에서 여러 가지 했고 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액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김용현 장관의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개입했다, 거의 같이 실행했다 정도나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다만 군산 점집에서도 저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노상원 씨가 반론을 한 적이 있어서 예.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정보로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정제해서 취재해서 그 내용들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